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네, 오늘 강의 제목은 성공적인 전립선암 치유를 위한 오기나미 제안 뭐 이렇게 붙여봤고요. 상투적이죠? 6개로 나눴어요. 제일 처음이 우리 인생에 한 번은 혁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이 조금 뜬금없죠? 모두 전립선암 진단을, 같은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개인마다 상황들이 되게 달라요. 어떤 분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재발을 막는 것이 목표이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호르몬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진행 중인 암과 싸우는 것이 목표이신 분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통점은 바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 이게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암은 오랜 생활 습관이 누적되어서 발병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물이나 주사 가지고는 사실 치료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립선암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병원 치료가 없고, 그리고 호르몬 치료나 항암 치료는 사실 근본적인 완치까지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 즉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재발을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진행 중인 암을 막을 수가 없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들으셨죠? 근데 실제로 지나보면 그래요. 그거 없이 암을 병원 치료만 가지고 이렇게 완치해서 예전의 건강을 회복하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병이 아닙니다. 암이라는 병이. 아주 초기를 빼고는요. 저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습관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습관의 정의가 뭡니까? 오랫동안 되풀이해가지고 몸에 밴 행동들이잖아요. 몸에 뱉기 때문에 사실 고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고치기 되게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 바꾸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꿀 때는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뒤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선이라는 말 별로 안 써요. 혁명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바꾸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렇게 개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시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혁명이 필요합니다. 혁명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가 없다면 평생 암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혁명적인 생활의 변화를 해야 되느냐? 뭐 알았어, 동의해. 혁명적으로 내가 생활 습관을 변화는 시킬 거야. 노력을 해볼게. 근데 뭘?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다 잘해야 되고 하면 다 좋을 텐데 뭐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까지 경험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식생활 습관, 그 첫 번째 식생활 습관, 그 다음에 운동 습관, 이 두 가지를 바꿔야 돼요. 식생활을 바꿔야 하고, 운동을 안 하셨다면 안 하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잘못된 운동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이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식생활을 바꾸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뭐 사실 초보가 초보자들을 많이 가르치기도 해요. 그리고 인터넷상에는 이제 마케팅 목적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또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거 정답이다 이런 거를 딱 찾아내서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식생활 바꾸시고,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운동 바꾸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고 목표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맞는 딱 정답이라는 거는 없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전립선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제가 이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거는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내가 지금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양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포츠 전문가도 아니고요. 대신 이제 그건 있어요. 한 15년 정도 이 전립선암 환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성공하신 모습도 보고, 실패하신 모습도 보고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성공을 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나름대로 내가 전립선암에 걸렸다면 그러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암을 이겨낼 거야, 이런 식으로 식생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거야.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 다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소변에 이제 피가 비쳐가지고 동네 비뇨기과를 갔는데 대학병원에서 이제 빨리 검사합시다 했더니 PSA 수치가 한 200 정도 나온 사람으로 가정을 할게요. 200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4기가 넘어가죠. 그래서 골반하고 척추에 뼈 전이가 당연히 있겠죠. 간하고 뇌에는 전이가 당연히 안 된 걸로 다행스럽게도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 치료 병원에서 하자 그러고요. 그리고 뼈 전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예정돼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병원 치료 일단 열심히 받아야죠. 호르몬 치료 열심히 받을 거고 방사선 치료 받을 건데, 그럼 나는 그러면은 호르몬 치료를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의사가 알아서 하시는 거고, 방사선 치료 그건 의사가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의사분이 할 거는 의사한테 맡겨놓고, 그럼 나는 도대체 뭘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아까 혁명, 개선이 아니라요. 그리고 시간을요 너무 많이 끌면 안 돼요. 이 혁명이라는 거는요 조금씩 오래오래 하는 게 아니죠. 한꺼번에 빨리 하는 거예요. 짧고 굵게. 그래서 시간을 100일의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즉 100일의 혁명은 우리가 얼마만큼 전립선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 즉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100일의 혁명이라고. 근데 실제로 이게 그럼 100일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설정하는 목표는 200일이에요. 그리고 앞에 100일, 뒤에 100일,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200일을 목표로 하고, 앞단계 100일, 뒷단계 100일 플러스 해가지고 둘 다 100일의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부터 100일의 혁명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앞에 100일 그리고 뒤에 100일 그 다음 합쳐가지고 200일 동안 우리 혁명적인 우리 생활 습관의 개선이 아니라 변화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드린 말씀에 요점은 병원 치료는 의사한테 맡기고 내가 스스로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병원 치료만 열심히 병원 모범생으로만 이렇게 하다가는 암이라는 게 이제 다른 병과 달리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노력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는 게 아니라 혁명적으로 한꺼번에 짧고 굵게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기간은 앞에 100일, 뒤에 100일 해가지고 200일 정도 설정해 놓고 200일간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걸 좀 더 땡길까요?